최근에 이낙연계로 분류됐거나 이낙연하고 가까웠던 분들도 지금 창당에 대해서 다 비판하고 있어요. 얼마나 몇 명이 붙느냐예요, 제가 보기에는. 원칙과 상식은 일단 이낙연하고 선을 그었어요. 선 연대를 하는 게 본인들의 진정성이나 충정이나 당의 혁신을 위한 노력이 의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낙연 일단 홀딩 이 정도로 분위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가 바뀌기 전에 신당을 가셔야 했다는 것은 이제 강을 걷는 거예요. 0석이 되든 30석이 되든 이제는 나는 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엄청난 압박이 되는 겁니다. 공천 받는 게 거의 힘들거나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다 올라탈 수밖에 없어요. 현역들이 한 30명만 와서 공천 못 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올라타주면 3당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자, 보셨다시피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지고 이제 당 내부에서 말이 많습니다. 어제 이제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약간 뭐 그냥 모든 것을 다 일단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뭐 일당이 되어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뭐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희망사항이라고는 꼬리표를 붙였어요. 네, 예,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일당이 될 가능성이 0.0001% 정도 있을까 말까라서 뭐 그거를 말씀드린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몇 명이 붙느냐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무게감이나 이거는 다 알 텐데 네. 이낙연이 그러면 얼마나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서 출마가 그래서 당선에 가는 거, 당선권에 있거나 아니면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끌고 갈 것이냐. 얼마나 끌고 갈 것이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은 일단 이낙연하고 선을 그었어요. 그렇죠. 예, 선을 그은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원칙과 상식 쪽에 있는 분의 얘기를 말씀드려보면은 지금의 스케줄은 어쨌든 12월 말로 다 모든 게 다 수렴되고 있어요. 이준석의 27일도 그렇고 유승민도 12월 말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하고 원칙과 상식도 당내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낙연하고 이낙연한테 호감이 있더라도 뭔가를 이렇게 선 연대를 하는 게 본인들의 진정성이나 충정이나 당의 혁신을 위한 노력이 이게 의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낙연은 손잡기 어려운 거 하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손을 그러니까 열린 자세지만은 원칙과 상식 쪽에서는 사실은 이낙연보다는 김부겸이나 정세균이 움직여주길 원하고 있어요. 예. 왜요? 두 가지 이유인데 네. 그거는 뭐 이낙연 대표의 뭐 본인의 인덕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낙연을 안 좋아하는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안 좋아하는지를 제가 물어본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대중적인 확장성이나 뭐 이런 거로 봤을 때 정세균이나 김부겸 정도가 움직이면은 더 당내에서 호응이 더 있을 것이다. 당내에서도 호응이 있고 그리고 바깥에서 표를 가져오는데도 더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봐요. 원칙과 상식이. 그래서 이낙연 일단 홀딩 요 정도로 분위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낙연계로 분류됐거나 이낙연하고 가까웠던 분들도 지금 이 창당에 대해서 다 비판하고 있어요. 왜냐면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 여성분 이제 오시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도 이제 막 비판하고 있거든요. 아니다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지금은 약간 조금 힘을 좀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월 말에 상황이 다 급변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오늘 민주당 의총 열리거든요. 10시 반에 지금 바로 시작할 것 같은데 이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선거제와 관련된 거, 뭐 이런 내용들인데 선거제 얘기는 제가 뒤에 좀 따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요게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요게. 알겠습니다.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말 그대로 이제 가셔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큰 변화를 한 두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가 바뀌기 전에 신당을 가셔야 했다는 것은 이제 강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이제 0석이 되든 30석이 되든 이제는 나는 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엄청난 압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압박이 되냐면 이제 공천 받는 게 거의 힘들거나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뭐 원칙과 상식이 어떻게 대답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올라탈 수밖에 없어요. 왜? 개인은 힘들어. 돈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현역들이 한 30명만 와서 떨어진 사람이 공천 못 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올라타주면 3당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삭 죽기를 하면 3당 출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그동안 허언을 잘 안 하는 분이에요. 우리 동아일보 출신이고 아유, 뭐 그런 거 안 하시는 분들 89년도에 도쿄 특파원을 가면서도 DJ가 부릅니다. 이동지. 아 이건 이낙연인데. 네네. 셀프 호출. 마음 붙잡고 이동지. 이동지 함께 정치를 해보려요. 그랬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당시에 89년도에 저는 도쿄로 가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럼 안 받았죠. 도쿄를 안 받아요. 네. 정치권 진출을 안 하고 도쿄로 갔죠 그냥. 도쿄를 갑니다. 가서 그러니까 더 일찌감치 선거판에 정치판에 뛰어들 수 있는데 안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본인이 판단했을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걸 안 하는데 지금 뭐냐면 일당이 됐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 이야기는 달라진 이낙연이라는 거예요. 아 달라진 모습. 그래서 무서워요. 그러나 사람들이 에이 이낙연 뭐 있어 그냥 뭐 추풍 낙연이야 이랬는데 저는 굉장히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 그래서 저는 심상치가 않고 이게 지금 이준석은 잔류 가능성도 일말의 여지 뭐 네. 반증할 수는 없습니다. 있다면 자칫 이낙연은 잔류했는데 이준석은 잔류를 했는데 이낙연은 뛰쳐나가서 신당을 만들었다. 이러면 이재명 대표가 받을 압박은 네. 이거는 콘크리트 벽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압박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감당하기는 힘든 압박이 될 테다. 네. 왜냐하면 공천을 안 주면 그 사람들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호남에서도 그렇고 적어도 몇 군데는 될 거고 비례 의석도 가져갈 테고 그러면 적게는 10석에서 많게는 30석이에요. 네. 그러면 30석이 되는 순간 이거는 대부분 상당이다. 민주당의 의석을 가져간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이해찬 고문이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과반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치명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낙연과 집권 여당인 이 국민의힘이 합해서 과반이 된다? 그럼 민주당을 좀 수세로 모는 네. 그런 상황이 22대 국회에서 연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 민주당 내부 이제 의원들 뭐 같이 하는 거 말고도 사실은 뭐 양양자 의원의 금태섭 의원 연대 가능성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이준석 그 대표와의 연대는 약간 좀 이렇게 선을 좀 긋는 것 같았고 뭐 이런 가능성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움직이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누구도 안 된다라고 하면은 여론의 관심도 줄어들 테고 본인의 입지가 좁아드니까 그리고 덩어리를 키우는 방식, 스노우볼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점점 가는 이 방식을 선택하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일단 이준석하고의 그 온도, 그러니까 약간 스탠스가 약간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낙연 대표.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스탠스가 네. 그러니까 지금 전에는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네네네. 하다가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준석하고의 연대는 뒷순위로 밀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가장 무엇보다도 양당의 대표를 다 한 사람들이 네. 중간에 나와서 뭐를 할 때는 아주 큰 명분이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양양자, 금태섭 여기는 명분이 있어요. 무슨 명분인가요? 현 민주당에서 못 버티고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들이 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준석하고를 뭐로 하려면은 이제 이게 뭐가 더 큰 명분이 필요한 거죠.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예언을 하는데 그게 개헌이 될 거예요. 권력구조 개편. 개헌? 예. 개헌을 한다고요? 아니 개헌을 단독으로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개헌은 그 국민들이 합의하고 정치권이 합의해야 되는데 네. 개헌을 하겠다. 지금 현재의 이런 시스템으로는 대한민국이 멸망한다.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낙연과 이준석이 거기에 고리를 찾아가지고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큰 그림까지.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반면과 반윤으로 뭉치는 거는 사람들이 납득 안 할 겁니다. 야합이라고 이제, 생각하겠죠. 예, 그러니까 시대의 미래를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그래서 개헌이 이제 나올 거고 그게 이제 거기에 뭐 대통령 사념 중임제가 들어갈지 아니면 결선 투표제가 들어갈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유의 게 이제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얘기만 드릴게요. 자. 선거제도 관련해서 되게 복잡 미묘 다단한 기류가 민주당 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네. 자,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제 YTN 라디오 나와가지고
예. 약간 뭐 병립형 회결. 병립형 회기를 사실상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목소리 박지 않았는데. 근데 민주당의 주류의 분위기도 약간 미묘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하나는 지금 이 비명과 원칙과 상식과 이 사람들이 움직일 명분을 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결정 자체를 늦추자라는 주장이 있어요. 선거제 관련된. 네, 선거제의 결정을 12월이 아니라 1월 말 아니면 최대한 늦춰서 2월까지 끌어야 된다라는 네. 약간의 그런 기류가 있고 오히려 좀 더 강한 그러니까 주류 쪽은 어차피 맞으면 빨리 맞자 그냥 네. 12월에 해버리자 그리고 네. 얘들 나가봤자 별로 대세 지장 없어 네. 라는 이제 이런 쪽에 있어서 지금 오늘 이제 이게 분수령이 될 거라는 거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기류가 있어요. 오늘 그 한국일보 단독 기사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뭐였냐면은 민주당이 부산에서 지금 5석 우세고 네. 그리고 부산의 과반까지 넘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부산이 18석인데 9석에서 10석까지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거제도가 옛날에 이재명이 내가 대선에 공약으로까지 내세우고 이런 거가 회귀를 한다면은 지금은 반윤전선이 명확하잖아요. 친윤이냐 네, 반윤이냐 이 프레임이 명확한데 이게 갑자기 이재명 민주당 심판론으로 이게 이제 가면은 그런 격전지에서 깨질 수가 있다. 우리가 지금 해볼 만한데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 중에서 이거를 지금 내가 친명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반대하는 의원들이 꽤 있어요 지금. 그럴 수 있죠. 예. 왜냐면은 내 당선이 중요한데 비례를 그렇죠. 뭐 임명하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그래서 이게 오늘 굉장히 결론 내기가 어려울 거고 약간 경론이 오가요 지금 가능성이. 의외로.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삼총리 연대설이 나왔는데 삼총리의 연대의 가장 큰 명분은 이재명이 말 바꾸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거는 변수가 별로 없고요. 이거 왜냐면 삼총리가 모두가 얘기했거든요. 병립형으로 가가지고 국힘하고 야합하면 안 된다고. 그렇죠. 모양 자체가 국힘하고 똑같은 의총이 아니라 국회 열어가지고 같은 표를 이렇게 투표를 하는 이 네.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총리가 연대할 가능성은 이거를 캐비넷을 이재명이 여는 순간 네.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런 지금 상황이라서 굉장히 조금 복잡해지고 있다 지금 상황이. 예. 알겠습니다. 그 양양자 금태섭 이준석 연대 얘기를 여쭤봤는데 선거제를 거쳐서 요건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쉽게.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양양자 금태섭과 같이 할 수 있느냐? 같이 할 수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있다 그러셨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뒤죽박죽 섞이는 것 자체를 싫어요. 그리고 근데 왜냐하면 그 정리가 안 되는 것 자체를 왜냐하면 동아일보 기자 시절부터 제가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 또 행위 이 부분을 우리가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그게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뒤죽박죽한 부분, 질서정연하지 못한 정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거부감이 체질적으로 매우 크다. 두 번째로는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이 행적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네. 연대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본인이 서울대입니다. 스스로가. 그리고 이제 검태섭이 서울대지만 서울대라서? 양양자가 서울대가 아니에요. 그대로 갑시다. 그대로. 류호정이 서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도 서울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연대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오죽했으면 서울대 하다 안 돼서 연대로 하지 말고 연대 아니고 고대입니다. 뭐 이랬던 기억도 그리고 윤 나요. 대통령도 서울대인데 왜 이렇게 자기 편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단일화가 파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겁니까? 들어보시면은 그래서 이준석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준석은 또 하버드대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고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각자 도생으로. 그래서 사실상의 여기 지금 연대가 한 명도 없잖아요. 우리 건기범도 서울대니까. 그래서 뭐야? 에이 진짜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연대가 어렵다. 엄하게 연대도 왜 김준일 두들 받고 있죠. 김준일 대표는 고대야. 아직 학교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라 결론은 뭐냐? 어렵다. 어렵다. 네. 아예 그냥 그럼 이분들이 세 명 다 연대를 안 하고 이러면 이게 뭐 새가 커지겠습니까? 신당을 해도? 그래서 이제 이번 다가오는 총선은 우리가 각자 도생 총선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각자 살아남으면 총선 뒤에 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요거는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준석하고의 거리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쨌든 핵심 키플레이어잖아요. 지금은 신당 쪽에.
이준석하고 가장 가까운 쪽이 그 3명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네. 지금 양양자입니다. 양양자. 양양자랑 가장 거리감이 덜하고요. 그 다음에 헷갈리는데 이낙연이고 그 다음이 금태섭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요런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합당을 하거나 하더라도 요 순서대로 가거나 네. 아니면 같이 묶어서 하거나 요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민주당 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해보자면 지금 또 아까 말씀하신 개딸 그 이재명 팬카페죠? 팬카페 맞나요? 팬카페 운영자가 이제 개딸을 파기한다. 수박도 안 쓰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건 아까 이런 얘기도- 우리 감독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규사는. 그래 제가 그냥 궁금해서 아 예. 왜? 해요.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궁금해서 마지막. 네. 짧게 그러면. 짜죠. 네, 두 나는 마디. 항상 짧게 해요. 알겠습니다. 이런 뭐 아무튼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친명 비명 이제 뭐 갈등도 올라오고 뭐 저기 그 원칙과 상식 거기도 이제 목소리가 엄청 높아지고 이러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뭔가 좀 액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짧게 할게요. 네. 해결 안 된다. 해결 안 된다. 해결 안 해봐야 된다. 해결 안 된다. 이런 걸 우리가 해안이라고 그래요. 해결 안 된다. 해안. 해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딸을 개딸이라고 안 부르면은 문제가 해결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비호감도가 생긴 원인을 제거를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수박이라고 안 부를게. 근데 다른 사람이 수박이라고 부르면은 그게 네. 문제가 지금 다 모두 다 수박이라고 하고 이탄희 의원이 본인이 불출마 선언까지 하니까 뭐 난리가 났잖아요. 막 네, 네. 욕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재명을 옹호하고 호의하고 이런 식의 극성스러운 행동을 안 하면은 뭐 개딸이 됐든 뭐 양아들이 됐든 다 사라집니다. 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개딸이라는 너무 네네. 상식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수박도 안 쓰겠다. 뭐 개딸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근데 본인이 통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대표가 나서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나서가지고 더 강한 메시지와 선을 긋지 않는 이상 이건 계속될 겁니다. 뭐 아프로디테님이 그럼 개딸 말고 소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네. 근데 운영자가 남성분이시던데? 그거 굉장히 싫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딸기철이야. 개 딸기. 개딸기를 못 먹습니다. 맛이 없어서. 오늘 재밌었다. 네, 한 줄 평. 자, 두 분이 보시는 민주당의 앞날 한 줄 평 보고 이번에는 저기 김준일 에디터님부터 볼까요? 예. 제가 뭐라고 했나요? 다 먹으려다 더 예. 잃는다. 다 먹으려다 더 잃는다. 이게 이제 민주당 얘기예요.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왜 선거제 얘기를 계속 하냐면은 민주당의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의 우호 세력을 비례로 이제 하고 싶은데 그렇죠. 민주당 지금은 반윤이냐 친윤이냐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지금 선이 그어져 있는 프레임인데 여기에 민주당의 온건 지지층이 아예 투표를 안 해서 이탈하거나 친명 그러니까 이 이재명 심판론이 이제 뜨거워지면서 아니면은 이제 제3지대를 찍어버려서 지역구에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그냥 정도를 가라 그러니까 네, 정도를 본인이 가라. 그렇게 대선에서 위성정당 안 만들겠다, 이 선거제도 지키겠다 약속을 했으면은 약속 가야죠. 대선에서 누가 이재명하고 단일하고 손잡겠습니까? 또 집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알겠습니다. 소장님 한 줄 평 볼까요? 네네. 지금 또 우리 최영두 의원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네. 제가 짧게 1분 45초 동안만 분석을 해드리고 1분 45초? 더 긴가요 이게? 너무 긴가요? 그러면 1분 15초. 네. 지금 제가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최영두 의원님은 사면초가 이재명 결단. 조금만 더 이야기. 최영두 의원님이 이 병립제나 선거제도에도 하지만 그때 왜 동아일보를 입사를 못하고 문화일보로 가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싱크탱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네네. 저도 그 책을 봤는데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싱크탱크가 약해.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좀 들어보시면 요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사면초가 이재명 이재명 결단. 1월 6일 날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1월 왜? 6일. 네. 1월 5일 금요일 날 오전 9시경에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발표나요. 제가 우리 중립개혁을 통해서 예상을 드렸지만은 한동훈 장관의 출마 선언이 한 1월 3일 수요일로 예상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 한동훈 장관이 등장하고 물론 최영두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총선 구도 나오겠죠. 네. 민주당이 총선 구도에서 상당히
나쁜 결과 나온다. 음. 그러면 이재명 대표 결단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왜? 아. 지금 국민의힘은 김기현 사퇴하고 장재원 불출마 선언하고 지금 권성동 의원도 어떤 선언을 할지 몰라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해? 친명 중진 뭐해? 근데 지지율은 낮아.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한데. 네. 저는 1월 6일이 이날은 우리가 특별 좀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운명의 날이 1월 6일 토요일이다. 왜? 1월 5일 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운명의 1월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